몸은 좀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고? 이젠 괜찮아. 병원에서도 큰 무리만 안 하면 아무 이상 없대. 여보, 우리 또 해봐야겠지?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아이가 없을 운명인가 봐. 이제 그만 포기하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나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어머님이 꼭 손자를 원하시잖아. 당신이 집안의 장남인데 나 때문에 아들 못 가지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나는 동생도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냥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나 때문에 평생 당신이 아이 없이 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잘할게.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너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덜컥 난임 진단을 받아버리고 그 뒤로 시험관도 몇 차례나 시도했어요. 처음 2차례 시도해서 모두 실패했고 3번째 만에 착상에 성공했지만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서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남편이 먼저 아이 없이 살자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동생도 2년 전에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은 덜었는데 시어머니만큼은 애 못 낳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고 틈틈이 괴롭히셨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내려와라. 매실청 좀 담글 건데 와서 사람 손 좀 보태. 괜히 우리 영민이가 알면 또 와이프 데려다가 일 시킨다고 길길이 날뛸 게 뻔하니까 네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내려와. 매실청이요? 혹시 동서도 같이 오나요? 아니, 너는 집에서 애 보는 애를 왜 불러다 일을 시키려고 해? 안 그래도 살림하랴 애 보랴 힘든 애한테. 너는 주말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잖아. 어머님, 제가 할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저도 평일에는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해야 해요. 집안일은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미리미리 해두는 거지.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요즘 들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말대답을 하는데 내 말이 점점 말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친정 간다 하고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맏며느리랍시고 앉아있는 너를 내가 내쫓지 않고 참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시모는 뒤에서 저런 폭언을 제게 쏟아냈지만 막상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착하고 좋은 시모인 척 연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저런 소리까지 들으며 뭐하러 참고 사는가 싶겠지만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괜히 저 때문에 시댁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평소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제게 저런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전부 내 잘못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 대우는 점점 심해졌고 너무 유치해서 이제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까지 나빠질 정도였어요. 넌 내일 저녁에 뭐 하니? 별일 없지? 내일이 금요일이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밀린 빨래나 좀 하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는 무슨? 그러면 너 별일 없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너 내일 저녁에 조카 좀 몇 시간만 봐줘야겠다. 조카를 제가요? 동선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얘는 뭘 하나 시키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몰라. 모처럼 내가 둘째네 소갈비 좀 사주려고 그런다. 평소에 집에서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고 몸이 축나겠냐. 데려다가 몸보신 좀 시키려는데 애가 옆에 있으면 마음 편히 밥을 못 먹잖니. 너가 좀 저녁 때 몇 시간만 애를 봐줘.
네? 동서 외식하러 가느라 저보고 조카를 보고 있으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데요? 너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애라도 보고 있으라는 거지. 게다가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애를 보고 있겠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아이를 갖기 싫어서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글쎄다. 여자로 태어나서 애 하나 못 낳으면 영 쓸모없는 사람인 거지. 내 아들이 워낙 착하니까 지금이야 너를 사랑하니 뭐니 하면서 참고 데리고 살고 있는데 둘이 나이를 좀 더 먹어봐라. 애 없이 부부끼리 사는 게 뭐가 재미있나.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그땐 소용도 없다. 너도 이제 소꿉놀이 그만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니?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조카도 제가 볼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어휴, 저런 성질도. 저런 모습을 우리 영민이가 알아야 하는데. 시모와 연락 끊고 나서 너무 속이 답답해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모 사이가 어떻게 되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입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남편은 분통을 터뜨렸죠. 남편이 제게 거듭 사과하고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와 한바탕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체 선영이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내일 재수씨 갈비 사주니까 우리 보고 집에서 조카나 보고 있으라고?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 영민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선영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가 뭔가 중간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다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는 말이었지. 나 엄마랑 선영이가 카톡 나눈 거 다 봤으니까 이상한 변명할 생각 하지도 마. 선영이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했어? 엄마, 진짜 그러다가 벌 받아.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야? 걔는 무슨 입이 싸도 그렇게 싸. 둘이 한 이야기는 비밀로 했어야지. 그걸 바로 가서 너한테 일러 바치니? 그래, 내가 이혼하라고 했다. 어차피 너희가 애도 없이 결혼 생활 계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너도 그만 정신 차리고 멀쩡한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아. 엄마 진짜 잊은 거야? 나 지금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사는 거 전부 장인어른 덕이라고. 나한테 기술 알려주고 거래처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전부 장인어른이야. 내가 선영이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도 이제 독립해서 사장인데 뭐가 문제야? 옛날에야 기술 배운다고 니네 장인 밑에서 수발 들고 살았던 거지. 이제는 너도 번듯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려고 그래? 아니, 엄마는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사무실에 일감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전부 장인어른 인맥이라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용돈 주고 영원히 월급 주는 거라고. 그랬니? 아니, 나는 너가 사장 됐다고 하길래 이젠 너네 장인이 필요 없어진 줄 알았지. 필요가 있건 없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기술 가르쳐주고 사장 소리 듣게 만들어줬는데 평생 은인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뒤통수 치라고? 아니, 엄마가 진짜 몰랐어. 너가 선영이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응? 내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좀 한 거야. 진심은 아니었다니까? 됐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와이프한테 말도 걸지 마.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실제로 저희 남편이 20대 때 아무런 기술도 없이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남편을 붙잡아서 기술을 알려준 것이 저희 아빠입니다. 친정아빠는 인테리어 쪽으로 일을 오래 해오셨고, 밑으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아파트나 빌라 건설 현장을 주로 다니십니다. 그중에 남편이 일도 열심히 배우고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아빠의 소개였고, 지금 저희 남편은 따로 독립해서 시동생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시모는 이제 자기 아들이 사장 됐다고
저를 내다버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꼭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저와 헤어지면 두 아들 모두 백수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며칠 후에 시모한테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장문의 카톡이 오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속 보이는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과해봤자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지금 바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아니, 어제 혜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요즘이 한참 예민할 때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데 학원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여보, 지금도 우리 적게 보내는 거 아니야. 종합학원 하나에 영어랑 수학을 따로 또 보내잖아. 혜진이 아직 중3인데 한 달에 학원비로만 100만 원 넘게 쓰는 게 말이나 돼? 요즘 애들 학원비 다 그래. 공부를 더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밀어주면 성적 금방 더 오를 거야. 글쎄, 나도 우리 딸을 믿고 있는데 그래도 걔가 학원을 더 못 다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 지금도 겨우 반에서 중위권 왔다 갔다 하는데 수학학원 하나 더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있을까?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 여보, 당신이나 나나 학원 그렇게 많이 안 다니면서 공부했어. 요즘은 인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집에서 동영상 보고 공부해도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성적 금방 올라. 고3도 아니고 아직 중3인데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혜진이 친구들 다 그 학원 다닌다잖아.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해주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원래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을 그만두라고 해. 그리고 새로 가고 싶다는 곳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원래 다니던 곳에서 배우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대.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겨우 중3인데 한참 더 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애가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성적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가 맞는 건지. 애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종합학원 50만 원, 영어 38만 원, 수학 33만 원. 지금 다니는 학원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서 50만 원짜리 학원을 또 하나 더 보내달라고? 까딱하다간 우리 둘 중 한 사람 월급이 혜진이 학원비로 다 나가겠다. 요즘 학원비가 진짜 비싸긴 비싸. 이제 겨우 중3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할 거 아냐? 그리고 현민이 생각은 안 해? 현민이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현민이도 학원 보내줘야지. 혜진이 100만 원, 현민이 100만 원 이렇게만 해도 한 달에 200이야. 그것도 그렇네. 현민이 지금 태권도만 다니고 있는데 기본 한두 가지는 더 보내주긴 해야겠지? 그래, 당신이랑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집 한 채씩은 못 사주더라도 최소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대줘야 할 거 아냐? 맞아. 버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진짜 로또라도 맞으면 참 좋겠다. 애들 학원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더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축을 많이 해놓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 혜진이한테는 미안해도 당신 말이 맞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볼게. 아무리 걔가 사춘기라도 부모 사정을 이해해줘야지.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지금 첫째 딸이 생겨버렸고 첫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갖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살고 있고 제 직장은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이에요.
아내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애들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을 하기도 수월했고 어느 정도 애들 키워놓은 지금까지도 계속 맞벌이하고 있어요. 두 사람 벌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집대 출금 갚고 내 식구 먹고 살면서 미래를 위한 저금까지 하다 보면 항상 생활은 빡빡합니다. 애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첫째가 이상하게도 학원 욕심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다들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자기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이나 태권도, 심지어 바이올린, 배드민턴 학원까지 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다녀라 강요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아이가 원하면 최대한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 장난 아니고 학원비도 해마다 몇만 원씩 계속 오르는데 첫째 학원비로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기니까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나이 때 평균 수입보다 많이 벌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학원을 하나 더 가고 싶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당장 오늘만 생각하며 살 수도 없는 일이라 저희 두 부부의 노후와 아이들 다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잖아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니까 부모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한테는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빠, 진짜 안 보내줄 거야? 내 친구들은 전부 그 학원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수학 성적 떨어지면 전부 아빠 책임인 거야. 알지? 아니, 지금도 수학학원 따로 다니는 거 있잖아. 다른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기존에 다니던 걸 그만두던가 뭐하러 똑같은 걸 또 다녀? 안 똑같거든. 완전 다르거든.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딸, 이제 겨우 중3인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려고 해? 공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해도 되니까 당분간 지금 다니는 것만 열심히 하자. 좋은 대학 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남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반 다닌다는데 아빠는 무슨 부모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인생이 걱정되지도 않는 거야? 당연히 걱정되고 너가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충분하잖아. 너 몇 달 전에 인강 듣겠다고 해서 그것도 1년짜리 결제해줬는데 몇 번 듣기는 했어. 학교에서도 인강 듣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알아서 공부하고 있거든? 내가 꼭 아빠 보는 앞에서만 공부해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 말은 지금 다니는 학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나중에 진짜 대학 입시 공부할 때 그때 학원이 필요하면 더 보내줄게. 아, 됐어. 진짜 짜증나. 내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가 다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나만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가 가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가난한 거 아니야? 혜진이 너도 아직 한참 놀 때니까 학원은 적당히 다니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 가난한 거 아닌데 왜 나는 학원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다녀? 누가 놀고 싶대? 나 공부하고 싶어. 공부시켜달라고. 가고 싶은 대학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빠한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 아, 아빠는 말해도 몰라.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 아니, 문제는 아니지만 아빠는 혜진이가 더 놀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놀다가 아빠처럼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나도 평생 공장 다니면서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라고? 난 싫다니까? 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닐 거야. 그랬구나.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생산직은 대부분 고졸이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회사 다닌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딸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그날 엄청 혼이 났어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말이 이런 결과라서 정말 기운이 쭉 빠졌죠. 아내와 이야기 끝에 일단 첫째 딸이 다니고 있던 학원은 종합학원 하나만 빼고 전부 그만두게 했습니다. 당연히 딸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휘둘릴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의 미래도 중요하고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주고 싶지 않네요. 첫째가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로만 지원해 줄 거니까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노력하며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독립하고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그 이유는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며 자기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난한 집구석 탈출해서 인연 끊고 살겠다고 말을 하네요. 딸이 어째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끝까지 딸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희 부부도 결심을 해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엄마, 여권 확인했어? 만료됐으면 빨리 재발급 신청해야 돼. 응, 어제 확인했지. 아직 2년 남았더라. 예전에 너희 오빠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미국 한번 간다고 만들었는데 결국 못 가봤네. 어떻게 10년짜리 여권 만들어 놓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볼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다. 너희 아빠 은퇴하면 같이 세계 일주 한다고 하더니 은퇴하자마자 병수발 들다가 그렇게 세상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동남아라도 한번 가는 건데. 엄마 아빠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지? 그래, 예전에는 다 제주도였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니? 아빠랑 한 번 갔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한국을 못 떠나셨네.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나라도 즐기고 살면 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너희 아빠 만나면 나는 해외여행 가봤다고 자랑해야지. 그래, 내가 엄마 실컷 자랑할 수 있게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닐게. 근데 너희 신랑은 뭐라고 안 하니? 친정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질투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던데. 뭐 자기가 어쩌겠어?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때 어머님 모시고 둘이 여행 다녀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엄마랑 둘이 여행 안 간대. 왜? 최서방이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니? 그런 건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 모시고 일본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나 봐. 시부모님도 해외여행 처음이라 남편이 모시고 간 거 같은데. 그때 거기서 엄청 싸우고 그 뒤로 절대 부모님이랑 여행 안 갈 거래. 서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하더라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억지로 다니면 안 돼. 내 친구 중에도 자식이랑 여행 한번 갔다가 서로 얼굴도 안 본다 하더라고. 엄마도 나랑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입 꾹 다물고 너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무튼 여권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비행기 날짜만 기다리면 되겠네. 미리미리 짐도 조금씩 싸놔.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젊어서는 원래 못 가는 줄 알고 지내셨고 나이를 먹으니 내년에 가자 하다가 아빠가 은퇴하시고 바로 다음 해에 암 진단 받으며 투병 생활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해외여행 한 번 못 가고 나이만 먹은 게 한으로 남으셨다고 하길래 이번에 환갑을 맞이해서 하와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본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셨고 저는 제 경비는 제 돈으로 부담했죠. 남편에게도 미리 이야기했고 작년부터 경비를 모았기 때문에 저희 집 형편에 무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장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치? 엄마 해외여행 처음 가는 거니까 아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걸. 근데 하와이가 미국이지? 미국 여행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나? 이스타 비자 신청해서 미리 받아야 돼. 갑자기 그건 왜? 하와이라고 하니까 당신도 따라가려고? 아니, 나는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별 대단한 건 아니고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하와이 여행 갈 때 우리 엄마도 같이 데려가면 안 될까? 어머님을 내가 왜? 나랑 엄마랑 둘이 가는 여행에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 아니, 얼마 전에 엄마랑 전화하다가 너가 장모님이랑 하와이 여행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 뭐?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한 거야?
그냥 조용히 다녀오고 나서 천천히 알게 해도 됐잖아. 나는 그냥 별뜻 없이 이야기한 거지. 근데 엄마가 하와이 소리 듣더니 가고 싶으신가 봐. 요즘 맨날 하와이 이야기만 하시네. 아, 몰라.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여름 휴가 때 어머님 모시고 하와이 갔다 오던가. 난 엄마랑 다신 여행 안 간다니까. 우리 엄마 경비는 내가 낼게. 아예 용돈까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말이 되는 소리래. 엄마 처음으로 해외여행 하는데 거기에 내가 시어머니를 데려가라고? 차라리 나중에 따로 모시고 가면 몰라도 이번엔 절대로 안 되니까 헛소리 좀 그만해. 아, 엄마가 엄청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낮에 일하는데 전화 와서 너 하와이 언제 가냐고, 거기 가는데 경비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모시고 가라니까.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이잖아. 생신 기념으로 하와이 여행 한번 시켜드려. 안 돼. 엄마도 나랑 둘이 가는 건 싫어할걸? 어차피 너가 다 일정 짜놨을 텐데 거기에 우리 엄마만 데려가면 되잖아.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른을 둘이나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퍽이나 그게 여행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 정말 까탈스러운 성격 내가 모를 줄 알아? 뭘 먹어도 입에 안 맞는다 하고 어딜 가도 별 볼 일 없다고 하시잖아. 난 그런 사람이랑 여행 못해. 우리 엄마는 나랑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엄마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그냥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고 같이 가. 그렇게 말해서 해결될 문제면 당신이 모시고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 인생 첫 여행에 짐덩어리 맡길 생각 말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뭐? 짐덩어리?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환갑기념 첫 해외여행인데 제가 미쳤습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가게. 제가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잔뜩 삐져서 며칠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더군요.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저는 아쉬울 거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나랑은 절대 같이 여행 못 가겠다면서?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어머님한테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 환갑기념으로 첫 해외여행 하시는 거라서요. 이번에는 엄마랑 둘이 다녀오고 어머님은 그 다음에 남편이랑 셋이 여행 가요. 됐다. 그냥 안 갈란다? 내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며느리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올 필요도 없다. 어머님 진짜 이상하시네요. 여행 가고 싶으시면 알아서 가세요. 멀쩡한 어머님 아들 놔두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머님 효도 관광할 때 우리 엄마 끼워가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생각이 짧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제가 여행 같이 가기 싫다고 해서 섭섭하시다고요? 아드님한테는 안 섭섭하신가 봐요. 예전에 아드님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어머님이 엄청 진상 부리셨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는 어머님이랑 여행 안 갈 거래요. 섭섭하다고 하실 거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섭섭하다 하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당하네. 됐다 됐어. 나도 너랑 여행 안 가. 누가 가고 싶대? 네, 잘 됐네요. 이제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 아드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며느리라고 챙겨주신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야, 너 입 조심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뭐 하나 받아본 적 없거든요. 갑자기 여행 안 데려간다고 저보고 섭섭하다고 하시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앞으로 시댁 찾아올 필요도 없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시니까 그 말은 잘 듣기로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 막상 뭐라 할 말도 없으니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 챙기고 싶으면 직접 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내일 엄마랑 여행 출발이고 아무 걱정 없이 잘 놀다가 올 겁니다. 야, 이제 그만 도장 좀 찍자. 내가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도 다 해준다고 했잖아. 대체 언제까지 날 붙들고 늘어질 생각인데? 우리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안 돼. 당신이 나가서 뭔 짓을 하던 이젠 신경 안 써. 때가 되면 알아서 꺼져줄 테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 너 우리 아빠가 한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민수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잘 키워주면 재산 물려준다고 한 소리 때문에 그래? 꿈깨라 꿈깨. 어차피 민수는 내 아들이고 너랑 나랑은 이혼하면 남남이야. 아빠가 너한테 미쳤다고 재산을 물려주겠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민수가 왜 당신 아들이야? 애한테 한번 신경 쓴 적도 없으면서. 야, 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민수가 개뿔 가진 것도 없는 너랑 살고 싶겠니?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랑 살고 싶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아무튼 난 이혼 못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혼해야 돼? 그냥 이대로 살던지 아니면 민수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내가 너 하나 우리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냐? 어디 너 맘대로 해봐. 결국은 우리 아빠도 내 편 들어줄 테니까. 저는 혼자서 1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서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와 합의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이 남편의 유일한 목표이고 저는 아이를 봐서라도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제 아들이 저랑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크게 상처를 받고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애아빠라는 인간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아이한테 어떠한 애비 노릇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이혼하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시댁이 정말 잘 사는 집안이고 저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유일한 독자인 제 아들을 이 집안에서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 없어요. 언젠가는 멍청한 지 아빠 대신에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이고 제 남편 밑으로 여동생만 둘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답게 매우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돌잔치 때 아이 앞으로 주식을 선물해 주셨었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2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남편은 상간녀와 새장가 들면 그만이라며 저보고 이혼해달라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예전부터 술 마시고 사고치길 좋아하는 개망난이라 남편 앞으로 된 재산은 제 아들 명의로 된 재산보다도 적습니다. 이혼해봐야 재산 분할로 받아나갈 것도 별로 없고 위자료 얼마 받아봐야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 완전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제 고민을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 민수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저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집에서 나가달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가 참아라. 걔가 그런 짓이 어디 한두 번이니? 여자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살아요? 민수를 생각해서 너가 참아. 지금 애가 한참 예민한데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저는 그럼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따끔하게 야단이라도 한번 쳐주셔야죠. 야단을 쳐도 들어먹는 놈한테나 야단을 치는 거지.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일만 하느라 아들은 잘못 키웠어도 손자까지 잘못 키우고 싶진 않다. 민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너가 눈 감고 귀 막고 참고 살아라. 정말 너무하세요. 그냥 제가 민수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게요. 너가 민수 20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우면 멍청한 내 아들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의 반을 너한테 주마.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알량한 몇 푼 받아서 나가면 저한테나 아들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 남편이야 비록 저 모양 저 꼴로 살지만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할아버지의 지원을 한 몸에 받고 크게 될 사람인데 저만 참고 있으면
아들 앞길이 훤히 뚫려 있는 거 맞잖아요. 남편이 평소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얼굴을 안 마주치니 그건 좋은 일인데 가끔 한 번씩 저렇게 이혼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 상간녀가 저를 쫓아내고 이 집안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은가 본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가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밖에서 하도 바람을 피우고 다니길래 협의하에 남편 정관을 묶어버렸어요. 그때는 남편도 그저 술 먹고 여자랑 노는 것이 좋았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올 생각까진 하지 않았거든요. 벌써 13년 전에 묶었다가 2년 전 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이후에 묶은 걸 풀었나 본데 아직까지 아이 생겼다는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가 잘못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성격에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봤자 절대 인정 안 하실 분인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저보다 자기 부모에 대해 더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도 계속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상간녀랑 여행 갔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민수 데리고 여행 좀 가라. 보는 내가 답답해서 그래. 민수가 정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와서 우리 같이 좀 데려가. 모처럼 애한테 아빠 노릇도 하고 좋잖아. 미쳤냐? 민수라면 몰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딜 놀러 가. 그러면 차라리 나랑 내 애인이랑 놀러 갈 때 민수를 데리고 갈까? 진짜 너 완전 저질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라면 연락하지 마. 어때? 여기 오션뷰 시원하지? 내 애인도 모처럼 정말 좋아하더라. 지금 너가 애인이랑 놀러 간 사진을 나한테 보내야겠어?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여기 정말 좋으니까 너도 놀러 오라고 그런 거지? 아무튼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한테 정 떨어졌으면 빨리 서류에 도장이나 좀 찍어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러 간 사진을 대체 왜 저한테 보내는지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당장 남편이 묵고 있는 리조트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남은 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마침 한 손님이 당일 취소를 하셨다면서 지금 바로 예약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예약을 하고 계좌이체로 예약금을 보내고 차마 아들을 데려갈 수는 없어서 친정에 아이를 맡겨뒀어요. 그 여자 머리라도 한번 휘어잡아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차를 돌려서 시댁으로 향했고 집에 계시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리조트로 출발했습니다. 아버님은 대충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어머님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민수 아빠가 먼저 리조트에서 기다리고 있고 같이 가서 하루 놀고 오자고 했죠. 한참을 달려서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리조트에 도착했고 저는 카톡으로 남편을 불러냈어요. 어디야 지금? 나? 아까 봤잖아. 놀러 왔다니까. 그래? 나도 지금 거기야. 당신 어디에 있냐고. 진짜로 여기까지 왔어? 너가 놀러 오라며. 어디에 있는데 지금? 너도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나 지금 애인이랑 야외 수영장에 있지. 왜? 너도 와서 같이 놀게? 까짓 거 같이 못 놀 것도 없지. 원래 사람이 많을수록 노는 게 재미있잖아? 너가 뭘 좀 아는구나? 그래, 한번 와봐. 재미있겠네. 응.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갈게.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왜 여길 데려와? 너 미쳤어? 남편의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고 선베드에 누워있던 남편과 그 옆에 상간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봤고 어머님 역시 본인 아들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셨죠. 분위기가 정말 말로 설명 못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5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서 계시다가 어머님 손을 잡고 돌아 나오면서 저보고 다시 집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만 남겨두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이 남편에게 주고 있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사는 집도 제 단독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남편은 당장 쓸 돈이 없어지니까 두 집 살림 유지가 안 되는 건지 최근엔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남편한테 밥도 안 주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던 찬밥을 주워 먹건 신경도 안 씁니다.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해줘도 집안 돌아가는 모습을 대충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 자기 아빠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남편이 저는 포기했는지 이제 와서 아들한테 말도 걸어보고 부자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안에서 남편의 서열은 아들보다 미치고 앞으로도 사람 취급받으며 살기는 글렀네요.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앞으로도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